M, 그 다음에 프랑스의 드레푸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붕괴. 이름 이상하죠, 붕괴? 예. 스위스의 앙드레. 예, 앙드레. 요 회사가 Five Brothers입니다. 이 회사, 우리나라는 지금 IT 강국이고 자동차 강국이지만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미국 시카고의 선물 거래 시장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곡물만 거래하다가 요즘 뭐 하시는 맙니까? 비료와 농약 사업까지 진출하는 거예요. 종자 사업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나중에 이런 나라가 종자 안 팔고 곡물 안 팔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좀만 땅덩거려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해외 농업기지 건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갖고 해외에서 농사 지어갖고 우리나라 들여오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여러분, 보릿고개 잘 모르겠지만은 60년, 70년대 우리 녹색혁명을 가능했던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뭐요? 벼 품종 중에? 통으로 시작되는 거. 예, 통일벼. 예, 통일벼죠. 그 당시 우리가 IR85하고 통일벼라 그러는데 통일벼는 그 유전자가 통일벼를 만들게 한 엄마 아빠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대만에서 왔어요. 외성, 키가 반 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유전자를 대만에서 가지고 와서 교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벼는 뭐예요? 키가 작다. 키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더라도, 그죠?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복,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도복에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성도 많았고, 물론 이제 맛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죠? 요즘은 이제 배가 부르니까, 밥맛도 좋아야지 그냥 퍽 퍼지고 그냥 양만 많고는 사실 원하지 않죠. 그래서 통일벼가 물론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해결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유전 자원이 우리 주변, 우리 대만같이 우리 아시아의 재래종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종자를 개발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종자 개발에는 뭐가 중요하다? 유전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토종 자원을 그래서 잘 보관하고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밀 품종을 개발해갖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품종 이름은 소노라 64호라고 하는데 소노라 품종을 개발하신 분, 중요한 거는요. 이 품종의 기원이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 안진뱅이 밀에서 왔다는 겁니다. 세계의 획기적인 밀 품종으로서 전 세계 사실 그 기아를 어느 정도 해결했던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밀의 원종이 우리나라 안진뱅이 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진뱅이 밀을 가져갔다가 교배해갖고 세계적인 품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유전자를 가지고 갔어요. 그다음 몇 년 전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초창에 말씀드리기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28% 정도. 스위스는 얼마 된지 아세요? 스위스? 200%가 넘습니다. 네. 프랑스도 거의 190%, 캐나다 144, 미국 129, 독일 116, 영국이 100.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넘은 30.7%인데 일본은 법적으로요. 앞으로 식량 자급률이 무조건 50%까지 가야 된다고 아예 법제화 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굉장히 식량 안보에 원래 스위스 하면은 뭐예요? 스위스 아미 그렇잖아요. 특히 스위스는 철저한 장기 식량 대책을 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에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경영비가 비싸더라도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 걸 가지고 있어야 수입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딜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비싼 가격 곡물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량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죠? 작다 보니 기계가 크게 미국처럼 몇백만 평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 안 지신 분들은 이렇게 다 위탁농 해갖고 큰 대규모의 영농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충분히 운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품종을 우리가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거 아세요? 진흙 쿠키. 진흙 가지고 쿠키 어느 나라에서 그랬죠? IT, 예, IT. IT는 카리브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국민의 75% 이상이 하루 $2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실은 산모작도 가능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 산모작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굶어요?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 쌀이 수입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팔 수가 없으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다 이제 도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식량 가격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살 수가 없고 그다음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찰이 진입하다 보니까 또 총 쏘갖고 그래서 8명이 죽는 그러한 아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죠? 우리는 곡물 수입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급자족을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집트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인류의 최초로 빵을 만들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3000년경에. 그래서 이집트는 빵을 어디서 보고하냐 이러면요. 정부에서 보고합니다. 개인이 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일반 빵 가게에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게 되면은 저기 이제 소위 말해서 빵 가게 그런데 쫙 사람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값싼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 보조금 가격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빵값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동까지 일으켜 보신 것처럼 여기 이제 헨리 키신저가 한 말인데 석유를 장악하라.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식량을 장악하라. 그러면 전 세계 인민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석유 갖고는 그냥 국가는 우리가 통제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거다 이거죠. 식량 없이는 아무것도 어떤 정책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집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실은 그 최대 밀가루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렇게 수입하는데 밀가루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그렇게 폭등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요 그러면 이제 그 라이스 여기 쌀이죠. 여기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필리핀은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세계 쌀 연구소가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